오늘은 연말 연휴에 떠나는 인기 여행지로 손꼽히는 장소 중 한 곳인 코타키나발루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만날 수 있는 이곳 코타키나발루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코타키나발루 여행 전 주의사항에 대해 몇 가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날씨. 날씨는 계절의 구분 없이 고온 다습한 기후가 1년 내내 이어집니다. 연평균 기온은 22에서 33도로 우리나라 한여름 날씨와 비슷합니다. 3월에서 9월은 건기이고 10월에서 2월은 우기입니다. 스콜성 기후로 비도 바람도 꽤 분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우기라고 꼭 매일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건기라고 비가 안 오는 것도 아닙니다. 2. 시차. 시차는 서울에 비해서 코타키나발루가 1시간 더 느립니다. 예를 들어 한국 시간이 오전 10시 6분이면 코타키나발루 시간은 오전 9시 6분입니다. 여행 오셔서 한국 시간을 계산할 때에는 로밍된 시간에서 더하기 1시간을 하면 한국 시간입니다. 3. 비자. 말레이시아는 90일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한 국가로 3개월 이하 머물 수가 있습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지 않으면 입국이 거절당할 수가 있는 것은 보편적인 내용이라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입국 신고서 없이 입국이 되는 나라 중 한 곳입니다. 4. 주류, 담배 등 반입물품 유의사항 몇 가지를 살펴볼게요. 술은 1리터 이하 1병, 담배 한 보루 200캐피입니다. 전자담배 반입은 가능합니다. 말레이시아 향수 면세 한도는 선물 기념품 등 400링깃 이하이며 외국환 신고 기준은 신고 불료, 휴대 반입의 반출액은 미화 1인당 10,000US달러입니다. 의약품 휴대 기준, 마약의 불법 반출입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포장용기의 약품 소지가 가능하고 장기간 복용약품은 의사진단서 및 처방전을 소지하면 됩니다. 5. 데이터 로밍, 포켓 와이파이, 유심, 비교. 첫 번째 데이터 로밍의 경우는 출발 전 로밍 신청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가격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통신사에 따라 해외 자동 로밍이 요금제에 포함되기도 하더라고요. 두 번째, 포켓 와이파이는 단말기를 휴대하고 다녀야 하고 충전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로밍보다는 저렴하고 여러 명이 함께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심. 최근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에요. 구입을 한국에서 미리 하는 방법도 있고요. 한국과 현지 공항이나 코타키나발루 시내 유심 매장을 통해 구입이 가능합니다. 가격 대비 저렴하고 속도가 빠르다는 것과 현지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예약 및 통화가 현지에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유심 사용이 시작이 되면 한국으로의 발신 수신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포켓 와이파이와 유심을 미리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해 링크를 남겨둘 예정이니 그곳을 통해서 저렴하게 구입하시길 바랄게요. 6. 교통수단. 현지 교통수단은 버스와 택시, 그랩을 주로 이용하게 되는데요. 버스의 경우는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택시와 그랩을 이용하게 됩니다. 택시의 경우는 미터기가 있으나 거의 흥정을 해서 가는 경우가 많고요. 가격은 그랩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랩을 이용하게 됩니다. 시내의 경우 5에서 10링깃 사이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랩 호출 시 요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막히거나 돌아가도 추가 요금은 없습니다. 7. 환율 및 환전. 말레이시아 화폐 단위는 링깃으로 12월 기준 평균 1링깃 285원 정도인데요. 보통 현지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 3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해보다는 많이 오른 상태이지만 현재 살짝 조정 중이네요.
환전의 경우는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한국은행에서 링긋으로 환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취급점이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에서 달러로 환전한 이후에 현지에서 링깃으로 이중 환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수수료가 2번 들게 됩니다. 마지막 방법으로는 현지에서 한화 5만원권으로 환전하는 경우가 보통 많이 선호하는 부분입니다. 달러보다는 불리하지만 한 번에 수수료가 든다는 점과 간편함이 있어서 대부분 이 방법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혹시 중국이나 일본 화폐가 있으신 분들도 가져오셔서 환전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밤 비행기로 도착을 해서 숙소로 이동하거나 다음날 오전까지 사용할 금액 정도는 링깃이 필요하니까 조금은 준비해 온 것이 좋습니다. 8. 숙소. 보통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를 주로 이용하시는데요. 이용 목적과 예산에 따라 적절히 이용하시면 되세요. 일단 원하는 곳으로 가격 비교 후 숙소의 기본 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룸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불편할 수 있거나 미리 준비를 해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호텔이나 리조트에서는 외국인 투숙객에게 룸당 1일 10링깃의 투숙세를 받고 있습니다. 숙소에서는 보증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카드로 할지 현금으로 할지 미리 알아두고 예산을 잡아서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게스트하우스는 한국인 분들이 운영하시는 곳들이 많고 투어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에어비앤비도 저렴하게 잘 되어 있는 곳으로 선택하셔서 오시기도 합니다. 리조트나 호텔의 경우는 가족 단위의 여행객분들이 많이 선호하시고 가격대가 있어서 일정 중에 하루나 이틀 정도 숙박을 해서 경제적인 여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9. 치안. 이곳의 치안은 다른 동남아시아에 비해서 비교적 안전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소지품도 잘 챙기고 늦은 밤 인적이 드문 곳 등을 다니지 않는 등 주의하시면 됩니다. 10. 기타, 그 외 준비해야 할 것들. 전압은 200V에서 240V를 사용하고 있으며 멀티 어댑터를 준비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간혹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은 숙소에서 들려주기도 하는데요. 하나 정도는 꼭 잊지 말고 준비해 오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더운 날씨로 인한 자외선 차단을 위한 선글라스, 모자, 선크림 등을 챙기는데요. 쇼핑몰의 경우는 에어컨이 추울 수가 있어서 얇은 겉옷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코타키나발루에서 유명한 것들, 선셋, 야시장, 모스크, 반딧불, 해양스포츠, 선데이 마켓, 마사지 등이 있고요. 유명한 음식으로는 나시, 사태 등이 있고 오셔서 해산물도 많이 드시고 가신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차차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코타키나발루 여행을 떠날 때 준비해야 할 것들,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참고하시고 즐거운 여행 준비하세요.